자, 그럼 한 위원장 어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당의 운영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습니다.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배려와 존중과 자제가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고 거기에 제가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보면요. 내부 궁중 암투, 삼국지 정치 이런 비유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그렇죠. 결국 이제 지금 현재적 의미로 본다면 계파 갈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뭐 계파 갈등이라는 게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 당파 이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의 현재적 의미로 계파 어떤 갈등 자체가 현존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 친윤과 비윤 갈등, 그게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굉장한 갈등의 요소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조금의 어떤 이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한편으로 보면 좀 굉장히 약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면서 예전에 친윤 세력들이 대통령과 친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좀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로 사실은 친윤 세력의 이선 후퇴 이런 것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당내 갈등이 결국은 이제 전체 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당 내분을 더 격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공천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첨예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 삼국시대 같은 뭐 삼국지를 정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굉장히 이상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에서 암투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공천 국면에서 이 공천의 어떤 공정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천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공천 안 될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어떤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역할들을 비대위원장이 해줘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동반자 관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동반자 관계인지를 좀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실과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를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아마 해야지만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야기가 좀 실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삼국지 정치 발언을 놓고 평소 삼국지를 인용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또 글을 올렸다면서요?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그럼 본인은 제갈량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물론 명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내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제갈량이 뭐 열심히 지략은 뛰어나지만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면서 본인이 제갈량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한 걸 보면 본인을 지적한 거라고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수 진영에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수 진영을 함께 가려는 어떤 시도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에게 갈라치기 하고 또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나간 사람이고 또 신당을 시작할 사람이니까 각을 세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제1여당의 여당의 이제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 위원장 비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주요 당직을 인선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아주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공 서열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동혁 의원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행정부 공무원을 하다가 예. 사법시험 붙어서 판사가 됐는데 판사할 때도 그냥 재판만 하는 그런 판사가 아니었고요. 기획법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법원의 대전지방법원의 기획법관으로서 법원 살림도 해보고 그다음에 판사이면서도 국회에 파견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 파견 나가면서 그 판사, 그 법원하고 국회의 연락관 역할 같은 것도 하고 다시 말해서 비록 이제 초선도 아니고 0.5선이라고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두루 거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뭐 사무총장은 한 3선, 4선은 돼야지 이런 식의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내년에 어쨌든 총선을 최대한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기용을 한 것이다. 어떤 성과를 장동혁 사무총장이 보여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한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원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비정치인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박 의원님, 비정치인 보면서 당내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안에 있다면서요. 비대위라는 것은 이 일찍이 당연직인 세 사람,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비대위원장 본인을 빼고는 전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웠잖아요. 근데 네. 이 비대위원의 인선이 앞으로 공천으로 이어지는 그 그림과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비대위는 비대위일 뿐이고 공천은 공천대로 또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이제 내세워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제가 앞서서 그 얘기한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장동혁 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시 사실을 거친 데다가 지역을 좀 봐야 돼요. 네. 고령 서천에서 보궐선거로 됐고, 자 여의도 연구원장의 전 조선일보의 그 여론 전문 기자인 홍영림 씨를 영입했는데 이 사람은 대전이 또 고향입니다. 그리고 YTN 출신의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것 같지만 본 적이 충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충청권에 대폭 힘을 싣고 있어요. 호남은 없는데 자 어차피 현재의 구도상 호남에 자리 한두 개 줘가지고 이 호남 민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게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총선이 충청권에 달려 있다. 중부권 민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비대위는 그 젊고 그렇게 꾸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분, 또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한 분, 그다음에 투사. 그래서 자유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비대위의 인선을 가지고 물갈이가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얘기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